그러면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 정서감이 좋은 아이로, 공부 정서력이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학급에 보면 매년 공부 정서력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단순히 학습 능력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마치 거의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스스로 배워나가듯이 본인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학습에만 머물지 않아요. 문화, 예술, 메이커 등 융합적인 배움을 추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 학부모 면담 때는 오히려 제가 그런 학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부감 없이 오히려 배움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나요? 제가 15년 가까이 이제 사립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매해 물어봤습니다. 공부 정서력이 좋은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께.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 5살, 6살 정도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걸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이 하나 또 생기죠. 그러면 5살, 6살 이전에는 어떤 교육을 시키셨나요? 대부분 또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부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대답이 바로 핵심입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냥 제가 해준 거라고는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동화책을 읽어준 게 전부 다였습니다.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이라고 판단된 학부모의 대답은 예외 없이 똑같았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이상 책을 읽어 주었다. 언제부터? 태어나서부터 만 5세가 될 때까지 그냥 매일. 그 정도 말고는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해줬다는 기억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알아서 잘해주니 그저 고맙게 생각한다. 그 아이들은요, 초등 이전에 이미 대부분 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있고, 아마 예상이 되죠. 엄마나 아빠가 5세 이전에 어떻게 책을 읽어주었을지. 그냥 책을 쭉 읽어주고 끝내지 않았을 겁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어흥 하기도 하고, 뭐 뽀로로로로 한번 하기도 하고, 책 내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놀이 과정처럼 지나갔겠죠. 그 아이들은 책 읽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겠죠. 그 정서감이 이미 각인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책이나 공부 자체에 정서력이 좋으면 이게 청소년이나 성인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이제 졸업한 제자들 중에 유명한 특목고에 진학하거나 또 유명 대학간 진학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두 부류로 나뉘죠. 초등부터 입시 위주 선행을 해서 진학에 성공한 아이들이 있고, 공부 정서력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학습해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를 찾아오거나 이제 SNS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접해보면 공부 정서력이 좋았던 아이들의 표정이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뭔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모습을 보여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힘든 입시 준비를 했던 아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도 입시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고통스러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표정엔 여유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청소년기의 목표가 단지 입시뿐 아니라 더 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아이들은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그 걸어갈 생각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요, 선생님 아까 초등 이전에 거의 공부 정서력이 이렇게 각인된다고 했는데, 그럼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어려운 건가요? 힘든 건가요? 어려운 건 맞습니다. 힘든 건 맞아요. 초등 이전에 형성되는 게 가장 그나마 빠르고 어떻게 보면 편하고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매일 2-3시간씩 그렇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었겠죠. 자,
초등 이후에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초등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초등 공부 정서력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시기에 다가갈 방법과 3학년 이상 4학년부터 6학년 시기에 다가갈 방법이 다릅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요, 일단 기본 습관을 잡게 하는 겁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무언가를 꾸준히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그때 부모님이 반드시 옆에 계셔 주셔야 됩니다. 예. 저녁 먹고 나서 동화책 한 권 읽는 거야, 매일.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매일 그 과정을 한 권씩 읽습니다. 그때 엄마도 옆에서 같이 읽는 걸 바라봐 주거나 엄마도 책을 읽고 있거나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어려운 단어들 나오는 걸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학년의 내용입니다. 예. 몇 시에 무엇을 해라 하는 것보다 저녁 먹고 나서, 무엇 하고 나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하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아직 시간 개념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인지는 그들은 무슨 행동을 하고 난 다음, 뭐 깜깜해진 다음, 뭐 그런 것이 그 아이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녁 먹고 나서 무엇을 얼마만큼 매일 한다라고 정해 주시고 그것을 60일 이상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습관화되면 그때 돼서야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렇게 습관화된 것이 쌓이다 보면 실력이 늘고 성취감을 맛봅니다. 그 성취감을 맛본 뒤에 그때서 공부 정서감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게 저학년의 방법이고요. 고학년은 좀 다릅니다. 고학년은 그러니까 저학년의 방법은 뭐냐면 부모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부모의 권위에 따라요. 그래서 그러한 습관 형성이 가능한데 고학년쯤 되면 이미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저항이 강하고 공부 습관을 들이기에는 다른 노는 습관을 들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요, 저는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인데 공부 정서감이 낮고 공부에 대해서 너무 싫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일단 같이 운동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같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일단은 라포가 형성되는 겁니다. 뭔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이미 그 시대의 아이 눈치를 채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럽니다. 그냥 공부 상관없이 그냥 같이 일단 운동하십시오. 매일 30분 정도씩, 매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자전거를 타든 뭐 달리기를 하든 산책을 하든 같이, 중요한 건 아이 혼자 운동하러 보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라포가 형성된 후에 한 6개월쯤 뭔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좀 편안해졌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와요. 그때 살짝 꺼내는 겁니다. 너가 공부를 너무 하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그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일단 엄마 아빠의 염려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조금씩 해나가고 한두 가지의 성취감을 얻으면 이렇게 단계별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버럭버럭 화를 내고 언제 할 거냐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죠. 그럴수록 공부 정서하고는 거리감이 멀어지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건 거의 어렵게 됩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공부 정서력을 공부에 대한 정서감을 갖게 하는데 좋으니까요. 바로 오늘 지금이 가장 공부 정서력을 갖추기 최적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린 나이니까요. 네,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 옆에 있는 겁니다. 공부 정서력이 좋아지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공부에 대해서 정서력이 좋아지게끔 케어해 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 하라 그러면 혼자 안 합니다. 당연히 혼자 하기 싫죠. 재미도 없고 이미 정성함이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못 해주시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 과정도 정말 중요하고요.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이 되실 수도 있어요. 예, 그 과정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마무리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부 정서는요,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부 정서는 타인으로부터 옵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외부로부터 온 공부 정서가 쌓이고 그 뒤에 새로운 것을 더 멀고 핵심적인 것들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내면에서 공부에 대한 내적인 것들이 올라오고요. 처음에는 타인으로부터 공부 정서가 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우리 아이에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공부가 잘 되겠지, 문제집 풀게 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공부 정서감은 공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좋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공부랑 열심히 친하게 지내라고 압박하지 마시고 공부랑 천천히 오래가는 분위기 같이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요. 공부 정서감이 좋은 아이들은요, 대부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시기는 초등 이전이면 더 좋은데 초등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그나마 아직 초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중등은 대책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중2병이라고들 얘기하죠.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이라는 것에 희망을 가지시고요. 옆에서 많은 시간 내주시고 정서감 있게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